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눠볼 소재는 이재명과 아주 연관이 높은 이화영의 딴소리 요겁니다. 이재명의 이 대북 성공에 관련해서 거의 이화영이 이제 키맨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키맨이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사람이 사진도 찍히고 온갖 전화에도 다 녹취록이 있는데 그랬던 사람이 나는 모릅니다. 계속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계속해서 늘어지고 재판에 들어가는 증인이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증거물들이 계속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이럴수록 본인 형량만 늘리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였을 때 얘기죠. 이화영은 당시에 이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 앞에 이 평화라는 말이 붙었었는데 이게 말이죠. 그때 처음 생긴 겁니다. 이 평화라는 타이틀을 붙인 게. 그러니까 작정하고 대북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평화부지사를 처음으로 만들고 또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북 사업에 좀 일가견이 있는 이화영을 영입했다. 그래서 대북 사업에 엄청난 속도가 붙고 뭐 이런 온갖 미사여구를 다 달았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때 아주 그냥 작정하고 대북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 사실 저는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치단체인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인데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동안은 말이죠. 정부가 했었어요. 대북 사업은. 그런데 정부를 건너뛰고 단독으로 자치단체가 대북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이해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절차상의 복잡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부가 구축해 놨는데 그거를 자치단체가 그 오랜 기간의 노하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체적으로 소통 창구를 만들고 정부와는 별도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대북 사업을 만들겠다? 저는 이 자치단체 이러다 사고 나겠는데?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사고가 난 거죠.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정부가 소통 창구 역할을 했을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한도치들을 전부 다 기록에 남기거나 정부가 그것에 필요한 대안들을 다 축적해 놨기 때문에 그때 맞는 대응들을 해 나갔을 텐데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자치단체가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고가 나죠. 이재명이 스스로 이 사고를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이 독이 된 거죠. 다시 대북 송금 사업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김성태가 말입니다. 대북 송금할 때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화영한테 다시 물어본 겁니다. 이거 진짜 도지사가 진짜 이거 해주는 거 맞지? 우리 사업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맞지? 이거 만약에 우리가 돈 이렇게 보내면 우리한테 사업 주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었을 겁니다. 그때 이화영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다 보증한 사업이야. 그러니까 돈 보내. 그러니까 김성태가 처음에 300만 달러 넣었다가 추가로 500만 달러 더 넣은 거 아닙니까? 이화영이 그런 믿을 만한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김성태가 그렇게 큰 돈을 굳이 보냈을까요? 김성태가 아무리 그 사업 리스크를 안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돈으로 40억, 60억 이렇게 해서 100억 돈 보낸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투자비입니다. 투자비. 얻어오는 것도 없는 돈, 그냥 뿌리는 돈이 100억이라는 거죠. 이 중간에 이 안부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태협 회장이라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은 하는 행동이 그 당시에 딱 간판 역할에 그렇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대북 행사를 하는 것처럼 이 간판을 만들어 놓고 그 뒤로는 경기도의 이재명이 김성태를 불러다가 돈 붙이고 나중에 이런 행사 누가 한 거야? 이재명 제가 했습니다. 손 들려고 이재명은 준비하고 있었겠죠. 자, 여튼 이 사람들 김성태, 이화영 그리고 안부수 이렇게 3명이 3자 대면도 했잖아요. 검찰 조사에서 3자 대면 할 때 안부수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 인정하자. 더 이상 우리가 실드를 못 친다. 이랬더니 이화영이 무슨 소리야? 나는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혼자 계속 발뺌을 하니까 오히려 김성태와 이화영의 진실공방 지금의 재판은 거의 그런 느낌이죠. 진실공방으로 이제는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화영이 앞니까지 빠져가면서 나는 모르는 사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뉴스까지 나왔냐. 우기면 뭐합니까? 최근에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 대표인 김모 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김모 씨는 M&A, 인수합병 전문가라는 거예요. 김 씨가 이랬다는 겁니다. 2019년 쌍방울그룹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 투자 유치를 했는데 그때 김성태가 이거 경기도가 보증한 사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 김 씨가 당시 대북 제재 이런 게 있어가지고 투자자 이거 중개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지금 기다려. 이화영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 통화 연결도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래도 이화영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화영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이죠. 국정원 직원이 등장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안부소 아태협 회장이 이 대북 사업을 할 때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국정원 직원 A씨한테 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은 1차적으로 이 관련 문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재판에 제출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보고서 형태의 문건이었겠죠. 그리고 증인으로 나오는 A씨는 이제 보고서 작성 경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진술 다 있는데 이화영만 모른답니다. 이 이화영 한 사람 때문에 5만 사람이 지금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이 상황만 더 구체화되는 거죠. 형량에 영향을 미치고 또 형량을 키우는 거죠. 심지어 이제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형량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이재명이 어떻게 지금 쉴드를 치고 뒤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가만히 보면 대장동에서도 말이죠. 이재명이 최측근인 정진상만 아니다. 돈 안 받았다. 일단 얘기하고 있고 대북 송금에서도 이재명 측근인 이화영만 나는 돈 문제하고 난 모른다. 이러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정신교육을 받은 게 아니면 더 큰 뭔가가 이들의 약점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